여러분은 아침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우유와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달걀은 몸에 좋은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사 준비도 간단해서 아침마다 자주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걀 자체보다도 함께 먹는 습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에서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나빠져 병원을 찾으신 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아침 습관이 반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20년 넘게 이어온 식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은 쉽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위처럼 통증이 바로 나타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2-3번씩 가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때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달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빨리 지치게 만드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걀의 좋은 영양은 살리면서도 염증을 줄이고 콩팥을 보호하는 음식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달걀 삶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보는 건강 문제들을 쉽고 정확하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침에 저는 달걀을 무엇과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우유인지, 김치인지, 간장인지, 아니면 커피인지. 여러분들의 실제 식습관을 제가 직접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콩팥을 살리는 달걀 식습관 이야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고 계십니다. 바로 달걀과 우유입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칼슘도 보충하니까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저 역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처음 진료할 때는 이런 식습관을 들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분들 가운데 달걀과 우유를 매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연세가 72살이셨습니다. 평생 술도 거의 안 드셨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밤에 2번, 3번씩 깨게 되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신발도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이전보다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침 메뉴를 듣고 바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거의 20년 넘게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삶은 달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이었습니다. 근육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달걀을 드셨고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꼭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달걀과 우유 모두 인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인을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남는 인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깨끗하게 잘 걸러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찌꺼기만 들어와도 금방 막히고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매일 흙탕물을 계속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필터는 점점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비슷합니다. 달걀과 우유를 계속 함께 많이 먹게 되면 인 성분이 혈액 속에 남아 콩팥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늘고 예민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데 이곳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액 순환도 나빠집니다.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결국 콩팥은 점점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야간요처럼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부종과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뼛속 칼슘을 계속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뼈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뼈를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뼈와 콩팥을 함께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년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드신다면 우유를 반드시 함께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 1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의 따뜻한 물은 몸에 부담이 적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속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허전하다면 부드러운 두부를 조금 곁들여 보십시오. 두부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짜지 않게 드시면 콩팥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수 어르신도 우유를 줄이고 따뜻한 물과 두부로 바꾸신 뒤 몇 달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몸에 붓기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아침 식탁의 작은 선택이 우리 몸을 천천히 바꾸게 됩니다. 특히 콩팥은 조용히 버티다가 한번 지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달걀과 우유를 오랫동안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걀을 먹을 때 간이 없으면 왠지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달걀을 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습관도 오래되었고, 짭조름하게 조린 달걀 장조림은 밥 반찬으로 정말 익숙한 음식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아침에 달걀 하나라도 꼭 간장에 찍어 드셔야 맛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백한 달걀만 먹으면 목이 메고 퍽퍽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짠맛이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수없이 모여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몸은 혈액 속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 안의 압력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이 밀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 파이프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파이프는 작은 압력에도 금이 가고 약한 부분이 터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에 짠 음식으로 압력이 올라가면 작은 손상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걀의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더 바빠집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짠 간장과 고단백 달걀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압력도 높아지고 일도 많아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콩팥 속 가는 혈관들이 점점 지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눈두덩이 무거워집니다. 손이 붓거나 반지가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께 식습관을 여쭤보면 짠 달걀 반찬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간장에 오래 졸인 달걀 장조림은 생각보다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걀 자체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걀은 잘 활용하면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간장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양념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위에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고소한 향이 나면서 퍽퍽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들기름도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향이 부드럽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중장년층에게 잘 맞습니다. 거기에 깨를 조금 뿌리면 씹는 맛도 살아납니다. 꼭 짠맛이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과 식초를 아주 조금 떨어뜨려 드시는데
의외로 입맛이 깔끔해지고 달걀 특유의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에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입맛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실제로 짠 음식을 줄이고 나면 몇 주 뒤에는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매일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버티다가 한계가 오면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실 때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간장 대신 들기름 몇 방울, 소금 대신 깨 한 숟갈.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콩팥 혈관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습관.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 너무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달걀이나 아침 식사를 드신 뒤 뜨거운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식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기름진 느낌도 줄고 소화도 잘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생 이어온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 자체보다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달걀을 먹은 직후에 너무 진한 차를 바로 마시는 습관은 중장년층 콩팥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차나 진한 보리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달걀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와 장 안에서 서로 강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부드럽게 소화되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 운동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화가 안 되어도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거나 변이 딱딱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변비가 단순히 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문 찌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지 않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몸 밖으로 빨리 나가야 할 노폐물들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소들은 결국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 하루 종일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점점 지치고 막히게 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기능이 약해지는데 장에서 올라온 독소까지 계속 걸러내야 하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몸이 쉽게 붓는 분들, 아침마다 피곤함이 오래가는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달걀이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우선 미지근한 물을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도 부담이 적고 소화 흐름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차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천천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위와 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차 종류도 조금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진한 녹차보다는 은은한 국화차가 훨씬 편안합니다. 국화차는 향도 부드럽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연하게 우린 생강차도 괜찮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가운 어르신들에게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습관도 방법과 순서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이어온 식후 차 습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너무 진하게, 너무 빠르게 마시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진한 차를 찾기보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는 잠시 뒤 여유 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간 차이가 여러분의 장과 콩팥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습관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 부담을 줄이고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식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잘만 먹으면 중장년층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파프리카를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싸 보인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프리카는 생각보다 부담 없는 채소입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반 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붉은 파프리카는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은 음식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파프리카는 비교적 편안하게 활용하기 좋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쌓이는 지저분한 염증 찌꺼기를 조금씩 청소해주는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콩팥 안에도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혈관 주변에는 작은 염증들이 반복해서 생기기 쉽습니다. 라이코펜은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과 함께 먹으면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달걀만 먹으면 목이 메고 퍽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파프리카를 함께 넣으면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이나 식용유를 아주 조금만 두르십시오. 그리고 잘게 썬 붉은 파프리카를 먼저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줍니다. 너무 오래 볶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조금 죽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달걀을 풀어서 함께 부드럽게 익혀주면 됩니다. 스크램블처럼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미 파프리카 자체에 단맛과 향이 있어서 굳이 짜게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맛이 심심하면 깨를 조금 뿌려도 좋고 참기름 몇 방울만 더해도 충분히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아침 식사를 이렇게 바꾸신 뒤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하기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강식단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비싼 음식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거창한 보약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습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달걀 2개와 파프리카 반 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콩팥 부담을 줄이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조금만 다르게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달걀 옆에 붉은 파프리카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압력 변화에도 신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늘 먼저 혈압 관리부터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식재료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양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추까지 더해지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막혀있던 길을 조금 넓혀주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좁고 답답했던 도로가 넓어지면 차가 덜 막히는 것처럼 혈관 압력이 줄어들면 신장도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 자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파와 부추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흡수 효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달걀의 좋은 지방 성분이 양파와 부추 속 영양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건강식품을 챙기는 것보다 집에서 익숙한 반찬을 잘 조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오래 유지하기 쉽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서울에 사는 68세 남성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었지만 늘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보니 아침마다 짠 국과 젓갈 위주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후 반찬을 조금 바꾸고 양파와 부추를 넣은 달걀 요리를 자주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달 뒤에는 몸이 한결 가볍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신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매일 식사를 바꾸는 것은 분명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반복하는 식습관은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추를 잘게 썰고 양파를 얇게 채 썬 뒤 달걀과 함께 부드럽게 볶아보십시오. 너무 짜게 간하지 않아도 양파의 단맛과 부추향 덕분에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예전 한국 어머니들이 자주 만들어주시던 반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집밥이 나이가 들수록 신장을 더 편안하게 지켜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달걀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어떤 삶은 달걀이 더 부담이 적은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당이 많아서 혈당이 올라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또 과일을 거의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당한 양의 사과는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아침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여러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운 물을 닦아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안에 오래 머물던 노폐물이 줄어들면 몸 전체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움직임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반복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 안노폐물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신장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장 건강도 함께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침에 달걀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과를 얇게 잘라 함께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 가까이에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구에 사는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방법을 조금 바꾸어 달걀과 함께 사과 몇 조각을 드시게 했더니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전 내내 배가 덜 무겁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과와 달걀 조합은 만들기 어렵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실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같아 보여도 몇 주 뒤 몸의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삶은 달걀 조리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숙이 좋은지, 완숙이 좋은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어떤 방식이 더 부담이 적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정말 묵묵한 장기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장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는 늦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자신의 몸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 걱정하고 손주 챙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쉬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을 자주 봅니다. 몸이 이미 많이 지친 뒤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초기에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오래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이 오래 남거나 발목이 자주 붓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다면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신장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모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바꾸는 것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은 간장을 조금 덜 넣고 내일은 식후 바로 마시던 진한 차를 늦춰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음식으로만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식습관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면 신장은 분명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배려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달걀을 먹는 방법과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의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중년 이후에는 조리 방법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보는 식습관 중 하나가 바로 달걀 프라이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서 바삭하게 익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몸에 부담이 되는 산화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타면서 좋지 않은 연기와 찌꺼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래 탄 냄비에서 나는 냄새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조리 습관이 반복되면 혈관과 신장에도 부담이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달걀을 먹을 때 가능하면 삶는 방법을 먼저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이 바로 8분 삶기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달걀은 바로 끓는 물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잠시 두어 차가운 기온을 줄여주면 껍데기가 덜 깨지고 익는 상태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 정도 삶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가 퍽퍽해지고 소화가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덜 익으면 속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8분 정도 삶은 뒤에는 바로 찬물에 담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껍데기도 잘 벗겨지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노른자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촉촉하게 남아있어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훨씬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걀이라도 너무 기름지거나 지나치게 딱딱하게 조리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은 달걀 방식으로 바꾼 뒤 아침 속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산의 한 74세 환자분은 원래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이 텁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조리 방법을 바꾸어 8분 삶은 달걀을 드시게 했더니 아침 부담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오전 내내 몸이 덜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달걀 하나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작은 변화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리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식습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달걀 식습관 중에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달걀과 우유를 매일 함께 먹는 습관이나 짠 간장과 함께 먹는 방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바로 마시는 습관 역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달걀과 파프리카를 함께 먹는 방법, 양파와 부추를 곁들이는 방법, 그리고 사과를 얇게 잘라 함께 먹는 방법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너무 센 불에서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삶아 먹는 것이 몸에 훨씬 편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8분 삶기 방법은 어르신들이 소화하기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이 반드시 비싼 약이나 어려운 건강식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탁에서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장을 조금 줄이고 내일은 차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원래 조용히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몸 상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내일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식습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튼튼한 신장으로 오래 걸으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